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 외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과 민심의 반영 비율을 8대 2로 이렇게 확정을. 당심의 중요성,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당원 배가 운동 등을 해야 될 필요성, 이런 얘기들도 계셨고요. 자, 오늘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뽑는 룰을 확정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반영을 좀 하기로 한 거죠. 그동안 비율 문제였었는데 그걸 확정을 하고. 그리고요. 이게 묘하게 겹치는데요. 최근 며칠 전부터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다음 주쯤이면 출마 선언할 것이다. 최근에 누구를 만나더라. 그리고 여의도 앞에 사무실이 있는 거 아니냐? 캠프를 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이른바 설설설이거든요. 자, 그럼요. 그 내용 좀 정리 좀 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소문이 무성한 한동훈. 그동안 소문이 무성했죠. 근데 그동안은요, 전당대회를 나올 것이냐, 당대표 도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지금은요, 이미 당대표를 도전한다는 내용은 기정사실화되고 과연 언제쯤이냐, 누구하고 할 거냐, 뭘 꾸리고 있는 거냐, 이런 설설들입니다. 일단 네 가지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 등록일 임박해서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 다음 주 정도 얘기 있고요. 그 아래는요. 여기도 국회 인근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한다? 또는 마련했다는 설도 있어요. 확인 안 됩니다. 그리고요. 러닝메이트격인 최고위원 후보를 찾는 경우. 본인은 당대표 출마, 그리고 최고위원에 출마할 어떤 정치인 찾고 있다. 같이 가면 힘이 배가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실무진 등 캠프 멤버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 사람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설까지 나옵니다.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직은 뭔가 안개 속인데요. 김상일 정치평론가 네. 나와 계신데요. 오늘 네. 이런저런 얘기 좀 많이 들으셨다고 좀 내가 사전에 들었는데 네. 일단 캠프를 꾸린다 또는 네. 꾸렸다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입니까? 네. 지금 어떤 얘기 나오는 겁니까? 캠프를 물리적 공간을 꾸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그러니까 사무실을 어디다 마련했고 네. 임대했다 이건 아니고. 네, 그거는 아닌 것으로 제가 예. 좀 뭐 확인이라면 제 수준에서 예. 확인을 했고요. 나름 뭐 말씀을 미리 사전에 좀 주셔가지고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몇 분하고 제가 좀 통화를 해봤거든요. 예. 네, 그랬더니 지금 네 가지 있잖아요. 음. 네, 뭐 출마 결심은 한 것 한 것 같고요. 같다. 네. 아. 그리고 캠프 인력은 사람을 모으고 레퍼런스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럼 거고요. 지금 사람을 모으고 있고 일종의 약간 선별 작업 또는 면접 작업이 있다? 예, 레퍼런스 오. 체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러닝메이트 부분은 굉장히 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최고위원 후보인데 네. 같이 출마할 그 후보는 고민 중이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된다면 어. 전례들을 볼 때 예. 최고위원들이 당대표를 흔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나 그렇습니다. 용산과의 예. 어떤 그렇죠. 관계가 오. 조금 소원할 때 예. 최고위원들이 용산을 뒷배로 해서 흔들 수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도 자기 세력이 일정 부분은 예.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고민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는 걸로 왔는데 음. 그러나 본인이 제안을 할 수는 또 없잖아요. 제안해서 나와라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또 이제 뭔가 예. 말이 나올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자발적으로 내가 당신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 좀 누가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러닝메이트 부분은 약간 아직은 뭔가 가닥이 안 잡힌 것 같지만 캠프 조직 자체는 준비 중이고 사람을 모으고 있고 또 등등등이네요. 일단은요. 뭔가 움직였네요. 최소한 당대표에 출마한다. 이거는 여의도 전역에서 일단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이거군요. 자, 그럼요. 이준우 전 여의도 연구원 기획위원 나와 계신데요. 일각에서는요. 지금 뭐 캠프 아직 뿌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서요, 지금. 이래서 그 한동훈 당대표 캠프가 꾸려지면 거기에 합류하기 위해서 뭐 벌써 줄을 한참 섰다.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들으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좀? 줄 선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연락을 좀 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오. 제가 듣기로는 비대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한테 예. 전화가 좀 많이 간대요. 전화가 많이 가서 오. 나는 이런 경력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서 도와주고 싶다. 어떻느냐? 위원장하고 그리고 전화하신 분은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캠프를 꿀 텐데 그 캠프에서 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 예. 어떻습니까? 네네. 아. 예, 자기 세일즈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 자기 SNS가 있어요. 예. 그 SNS 보면 그 DM이라 해가지고요.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있어요. 오. 당사자금만 주고받는 예. 거죠. 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어필하는 그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다이렉트 메일을 보내고 있는 그렇죠. 겁니까? 누군가는 예. 지금? 그런 분도 계시다 하더라고요. 예.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보냈는데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볼까라고 예. 물어보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저한테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예. 친한 사람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 이런 그런 분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셨습니까? 네,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도전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같이 합류하겠다라는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막 연락을 하고 뭔가 본인을 어필하고 있다 이 뜻이네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예. 한동훈 위원장 약간 개인적인 특성이기도 한데요. 예. 좀 사람을 좀 쓰는 사람만 쓰는 조금 생각 외로 좀 샤이한 이런 부분이 좀 있대요. 그렇다는 저- 거는 뭔가요? 의심이 많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입니까? 아마 검찰 생활 오래 하면서 예. 이제 외부인 만나는 게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을 좀 가려서 조심해서 만나는 이런 습관이 배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람의 인력 풀을 지난번 비대위 체제 그 풀 그대로 갈지 아니면 좀 확장해서 예. 전당대회에 맞는 그런 인재를 찾아서 갈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당대표 후보에 나오려면 등록일이 있어요. 후보 등록하는데 지금 정해졌습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에 25일로 나왔습니다. 7월 25일. 6월. 전당대회가. 전당대회가 7월 25일이었죠. 예. 그 역산으로 하면 한 6월 한 20일쯤 될 거라고 했었는데 예. 그 전당대회 날짜도 지금 조금 당겨서 7월 23일로 의견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오늘 선관위에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예. 다음 주, 그러니까 6월 말 마지막 주 있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 주에 이틀 동안 후보자 공고를 올린다고 합니다. 6월 마지막 주 다음 주 중에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받는다. 그렇다면은 출마 선언은 다음 주입니까 그럼?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 입장은 다음 주에 해야 되죠. 예. 날짜가 대충 나오네요. 그러면. 네, 대충 일단.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그동안은 전당대회에 나오냐 마느냐 그 여부 가지고만 설설설인데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날짜도 뭔가 나오기 시작을 했네요. 보니까. 자, 이런 가운데 과연 누구와 캠프를 같이 꾸릴 것인가. 이른바 캠프를 꾸려지면 캠프를 이끄는 좌장격이 항상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로 누가 같이 뛸 것인가. 러닝메이트입니다. 과연 누굴까? 이게 또 궁금증을 낳는데 관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죠. 그래서 만약 출마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어떤 분들과 함께 또 최고위원 당대표 출마를 같이 하실지 그 부분도 당연히 고민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을 차렸다는 얘기는 뭐 이름까지 어느 건물. 빌딩이 건물이라고 해서 예.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김영동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예, 김영동 의원 거 이름으로 뭐 얻었다는데 그 사실이냐고 예. 그랬더니 펄쩍 뛰더라고요. 아 어. 선배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어. 소문은 많이 돌았어요. 지금 거기 무슨 캠프를 차렸대더라. 여러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예. 아직까지 그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아. 아마 곧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받았어요. 이게 정치권에서 벌써 러닝메이트 얘기가 오갔군요. 혹시 뭐 연락 받았어요? 아닌데요? 나도 아닌데요? 그럼 누굽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네요, 지금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뉴스와이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 시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최고위원 후보로 누가 같이 뛸 것인가? 여기 보면 비대위 인연도 있고요. 최근에 만났다고 알려진 의원들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장동혁 전 사무총장, 지금은 원내대변인 아닙니까? 그리고 김영동, 박정화, 뭐 김혜지 한자 이렇게 있고요. 밑에 보면 최근에 만났다고 알려진 분들 고동진, 정성국, 김상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 변호사께서도 뭐 뭔가를 좀 들으셨다고 제가 아까 미리 들었는데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같이,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당대표 출마, 그리고 어떤 분은 최고위원 출마, 같이 출마를 보통 하거든요. 러닝메이트인데 러닝메이트 후보로 지금 누가 보이십니까? 그렇죠. 단일 지도 체제라도 이제 그 자기 확실하게 뒷받침해줄 예, 최고위원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 그 3명 정도 할 것 같아요. 3명이요. 일반 최고위원 1명, 오. 그다음에 그 여성 최고위원 1명, 오. 그다음에 청년 최고위원. 그렇죠. 하나씩 이게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오. 일반 최고위원은 박정아 이분은 이제 원희룡하고 되게 친합니다. 과거에 원래는 이제 그랬습니다. 원희룡계거든요. 예, 예. 따라서 제가 보기에 장동혁 어. 이분이 저는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김영동은 이제 또 본인 뭐 예. 재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장동혁 지금 원내 대변인인데요. 그래도 이제 뭐 최고위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 이분이 무게감이나 바둑이 확실히 당선이 돼야 되니까. 사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친한의 대표적인 정치 그렇죠. 이렇게 꼽히죠. 그리고 이제 그 재선이고요. 예. 사무총장 된 무게감. 예. 이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다음에 여성 중에는 김혜지, 한지아 예. 중에 아마 고민할 거예요. 아, 가능하다. 거기 둘. 중에. 그렇죠. 두 분 다 이게 확실한 친한계니까.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은 한정민 오. 이번에 아예 출마를 공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그 화성에 안 됐잖아. 낙선했잖아. 근데 청년 최고로 나갈 수 있으니까 젊잖아요. 그렇군요. 젊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한 3명 정도는 러닝 메이트를 해도 표가 이제 그 분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점에서 예상되고 좌장은요. 그러니까 캠프 좌장도 사실 많은 아무래도 분들이 저는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상민 의원이 제일 유력한. 이상민 의원요? 그분이 워낙 한동훈 위원장 아, 많이 돕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총선 당시 건너오신 이상민 의원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분이 가장 한동훈 위원장을 열정적으로 돕고 있어요. 아. 전 몇 번 만났어요. 이상민 의원을. 예. 제일 이게 한동훈 위원장 돕고 있고. 예. 뭐 연세로 보는 게 5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좌장이 되는 거죠. 뭐 예. 캠프에 오면. 알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저 손정 변호사가 말씀하신 게 나름 어떤 근거로 있는 것 같아요. 친한계 인사, 그러니까 비대위 때 같이 활동했던 인물들, 그리고 본인이 총선 당시에 직접 영입에 관여했던 인물들, 이런 인물들과 다 같이 뭘 할 것 같다. 보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뭔가 윤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다려봐야 되고요. 이런 가운데 일단 지금까지 전해드린 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중심에 놓고 그 주변의 여러 움직임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다음부터 이제 목소리가 이제 등장할 텐데 영상에 이분들은 약간 살짝 뭐 될까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의 얘기들을 하시는데 우선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이 현실에 참여했다가 선거에도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유튜브 하는 게 낫죠. 출마하면 무조건 된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저 나경원 의원이나 그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좀 그 유력한 그 대항마라고 볼 수 있죠. 낙선하면 뭐 별로 그 사람 취급 못 받죠. 지금 임기가 저렇게 좀 많이 남아 있는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로 차별을 안 하고는 그 뭐하러 대표를 되려고 그랬어요. 그치? 조금 쉬었다 나오는 게 좀 내공도 쌓고 보니까 뭐 정치를 개뿔도 모르더라고 한동훈. 이번에 나오는 것도 본인의 자유지만 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 같으면 조금 더 전 내공을 좀. 두 분 나왔는데 발언이 세요. 뭐 낙선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겠죠. 그리고 뭐 뭘도 모른다. 앞에 뭐 무슨 뿔 이런 거 모른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핵심만요.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당대표 유력한 거 맞습니다만 대항마 누구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당대표 도전했는데 낙선하면 이거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끝났다. 그런 소리예요. 끝난다고. 그리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조금 더 내공 쌓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정치를 뿔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좀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네요.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 정치권 사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유력하다. 굉장히 뭐 대망론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받는데 그거에 상대할 대항마 정말 보이십니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어대한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예. 어차피 대표는 한 언젠가부터 정치권에서 무슨 뭐 이런 게 참 많이 쓰여요. 그러면 그런 식이면 이게 흥행이 될까요? 근데 지금 저는 우리가 이걸 주제로 다루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날짜가 언제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곧 임박해 있다는 게 일반 국민에게 얼마나 관심을 지금 끌까? 흥행이 과연 될까? 왜냐? 지금 더 현안이 뭐예요? 지금 국회 원구성도 안 되어 있잖아요. 아니 국민의힘의 주된 지금 주력 세력이 108명의 의원 아닙니까? 그 의원들에게 최대 현안은
원구성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상임위에 지금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법사위 가져올 거냐 말 거냐, 운영이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얘기는 물론 병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 측면에서 과연 지금 이게 그들만의 리그, 거기에 뭔가 숟가락을 올리려 하는 사람들 외에 나머지에게 관심을 끌 수 있을까? 그런데 무슨 대항마를 얘기합니까? 모르겠어요.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제일 높게 나오더만요. 뭐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40%로 아주 압도적이다 이렇게도 나오던데, 그 다음으로 예를 들어서 유승민, 안철수 이름 나오죠. 근데 유승민, 안철수라는 두 정치인은 국민의힘의 당적은 가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는 분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거기에 나경원, 뭐 대표 선거 이런 것만 있으면 항상 밥상에 숟가락 올리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결실을 맺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뭐 윤상현, 원희룡 이런 분들 글쎄요. 이미 일정한 한계들을 다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건 대항마를 얘기하기에는 전체 흥행, 전체 관심 이건데, 그 흥행과 관심이라는 거를 끌어올려면 뭔가 우선순위를 먼저 저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원구성에 대해서 온 총력을 집중해서 이거 그냥 108명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라고 툭 던져버리고 말 일이 아니라 당원들 뭐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따올 게 있으면 따오고 줄 거 있으면 주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 모두 다 관심을 갖는다면 조금이라도 흥행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대항마를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김상희 평론가. 지금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께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한마디로 폄하를 했어요. 정치를 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서 아주 거친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정말 정치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십니까? 일단 저는 그걸 폄하라고 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원로고 하니까 좀 말을 편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상당히 감정 중립적이고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다. 객관적으로 표현을 한 거다. 약간 왜냐면, 무슨 뿔이 들어갔는데 좀 표현은. 그건 이제 뭐 스타일이 또 말씀하신 스타일이 좀 그렇잖아요. 또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환경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의 환경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은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대통령과 차별화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차별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3년 임기가 나온 상황에서 나오면 쉽지도 않거니와 본인이 굉장히 그 갈등 속에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원내가 아니죠. 비대위원장 나올 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비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비되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원로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보니 이런 상황에서는 한 번 쉬고 나오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그래야 내로남불도 안 되고 정치적인 어떤 서사, 좀 이렇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으로서 정치를 하나의 서사를 만드는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이 그 어떤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가고 당을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신 게 아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한동훈 전 위원장 본인이 당대표 출마하겠습니다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놓은 뒤에도 과연 지금 시점에 등판하는 게 적합한 겁니까라는 논란은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아직 초보 아니냐 등등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거와 또 맞물려서 얘기하시는 분도 그동안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일까요? 이분의 발언이 길지 않았어요. 의원총회, 뭐 며칠 전에 의원총회에서 살짝 얘기한 건데 굉장히 주목을 좀 받았거든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입니다.
윤으로 대표적으로 뽑히신 분이죠. 본인은 뭐 이런 평가 있을 때마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철규 의원이 뭔가 얘기하면 아 이건 용산의 생각입니까? 라는 질문이 곧바로 따라오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다른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민주당처럼 우리도 거칠어져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 막 비판하면서 한 얘기예요. 우리도 거칠어져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거칠어질 만한 사람이 있었다. 총선에서 살아남았으면. 장해탄, 도태우 같은 사람들 필요했는데 공수에서 탈락했다. 이거 뭡니까 지금? 이렇게 약간 쓴소리 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알려졌어요. 회자가 되고. 그러자 이거 가지고 아 여전히 뭐 당시 공천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각을 세우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반응을 다시 보였어요. 아니 내가 말한 본질은 그게 아닌데 본질 쏙 빼놓고 또 매도합니다. 누가 비틀어가지고 자꾸 말을 하는군요. 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공천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탈락한 사람 당시의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이 사안과 다시 맞물리면서 여전히 뭔가 불편한 거 아니냐 이런 게 당연히 나오거든요. 당시에 요 두 인물 관련 공천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당시 한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시죠. 무소속 출마하는 본인의 어떤 선택이지만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관위의 판단은 그 이후에 다른 사안들에 대한 어떤 언급들이 더 나오고 하게 되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공천을 유지하기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새로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자, 이준우 전 위원. 그럼 친윤 그리고 용산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여전히 불편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실 용산과 친윤이 바라는 당대표감은 따로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규 의원이 뒤끝을 이제 드러낸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런 거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든 두 분이 공교롭게도 친윤이고 그분들이 이제 용도를 거칠게 싸울 수 있는 투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대비해서 보면은 저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저런 사람 없이 어떻게 한동훈을 믿고 하겠느냐.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몇 번 부딪히지 않았느냐. 그걸 넌지시 깔면서 한동훈 위원장으로는 좀 반대다라는 뜻을 친윤을 대표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 그 초선 의원 입장에서는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가 지금 누가 더 길죠? 국회의원 4년 임기가 있고요. 4년. 대통령은 지금 3년 임기가 있습니다. 이 임기가 지금 더 긴 쪽에서 입장에서 보면은요. 내가 있는 4년 동안에 3년 남은 임기의 대통령한테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앞으로 4년 동안 있으면서 지방선거와 그다음 정권 창출 이런 것들에서 내가 역할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많은 지금 당선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전당대회 흐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철규 윤 친윤의 대변인을 할 수 있죠. 이철규 의원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도 했는데 친윤에서 원하는 당대표 후보감은 따로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누군가는 아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대항마인가요? 대항마까지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지지도를 보면요.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지지도를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에 그 명단에 있습니까? 그렇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은데 제3의 인물을 갑자기 드러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전략은 어떻게 지금 뭐 짜여진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어쨌든 고심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저기 멘트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고심을 하고 있다. 네. 이 국민의힘의 친윤 이쪽에서는 누군가 이 대표 후보감으로 좀 내놔야 된다. 이런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자,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설 아까 그랬죠? 근데 조금씩 좀 짙어지고는 있어요. 지금 그 설들이요.